우리는 기묘한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무시무시한 괴물 데모고르곤, 꿈속을 파고드는 악마 베크나, 그리고 호킨스를 집어삼키려는 뒤집힌 세계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밤새도록 TV 앞에 붙잡아 두었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 공포의 뿌리가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프레디 크루거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드라마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이유가 단지 무서워서일까요? 단순히 괴물이 무섭고 징그러워서 우리가 시즌 5를 3년이나 기다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묘한 이야기를 보며 열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진짜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절의 낭만과 우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퍼 형제는 아주 영리하죠. 이 드라마는 겉으로는 무시무시한 호러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화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따뜻한 가족 영화의 DNA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1982년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걸작 E.T.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두 영화의 비교가 아닙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 11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한 E.T.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시즌 1의 명장면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죠. 왼쪽은 영화 E.T.에서 여동생 거티가 E.T.에게 금발 가발과 분홍색 옷을 입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기묘한 이야기 시즌 1에서 마이크가 11에게 금발 가발과 분홍색 원피스를 입히는 장면이죠. 어떠신가요? 이건 오마주 차원을 넘어 그냥 복붙 수준이 아닌가요? 더퍼 형제는 대놓고 시청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을 보세요. 11은 그냥 초능력 소녀가 아닙니다. 11은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E.T.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설정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E.T.와 11 두 존재의 공통된 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둘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세계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 못하고 사회적 규범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어설픈 변장을 해야 했죠. 저 우스꽝스러운 가발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이 사회에 섞일 수 없는 이방인임을 가장 슬프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외계인 혹은 초능력자가 있다면 그를 지켜주는 소년이 있어야겠죠. E.T.에게 엘리엇이 있다면 기묘한 이야기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두 소년의 평행 이론 또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먼저 두 소년의 가정 환경을 볼까요? 엘리엇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의 부재를 겪으며 외로움을 타는 아이입니다. 마이크 또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정 내에서 소통의 부재를 느끼며 친구들에게만 의지하는 아이죠. 두 소년 모두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E.T.와 11이죠. 만남의 방식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엘리엇은 창고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끌려 E.T.를 발견합니다. 마이크는 숲속 빗소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11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그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엘리엇은 E.T.를 자신의 옷장 안에 숨깁니다. 인형들 사이에 파묻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죠. 마이크는 어땠나요? 자신의 지하실, 그들만의 성역인 텐트 안에 11을 숨깁니다. 이 숨겨줌이라는 행위는 두 소년이 낯선 존재와 맺는 비밀스러운 동맹의 시작이죠. 어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오직 아이들끼리만 통하는 순수한 유대감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음식이라는 점이죠. E.T.를 유인하기 위해 엘리엇은 초콜릿 사탕 리시스 피시스를 뿌려놓습니다. 그럼 마이크는 11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네, 바로 전설의 에고 와플입니다. 이 달콤한 정크푸드들은 경계심 가득했던 이방인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마법의 도구가 됩니다. 11이 마트에서 에고 와플을 훔쳐서 도망가는 장면은 배고픈 E.T.가 냉장고를 뒤지는 장면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엘리엇과 마이크가 단순히 친절한 집주인에 머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E.T. 그리고 11과 정신적으로 깊게 연결됩니다. 영화의 가장 독창적인 설정은 감흥이죠. E.T가 술에 취하면 학교에 있는 엘리엇도 취하고 E.T가 아프면 엘리엇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둘은 생명력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였죠. 기묘한 이야기는 이를 조금 더 어둡게 비틀었습니다. 11은 마이크의 목소리를 무전기를 통해 듣고 그가 위험에 처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상황을 감지합니다. 시즌2에서 마이크가 괴로워할 때 11은 차원의 틈을 통해 그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신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 친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대사처럼 그들의 연대와 유대는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히는 씬, 바로 E.T의 자전거 비행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아이들. 절체절명의 순간 E.T는 염령으로 자전거가 하늘로 붕 떠올라 달을 가로지르는 그 장면을 연출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박제된 명장면이죠. 더퍼 형제는 이 전설적인 시퀀스를 기묘한 이야기 시즌1의 클라이막스로 가져옵니다. 브레너 박사와 정부 요원들에게 쫓기는 아이들,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전력 질주하죠.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에서 11이 눈을 부릅뜨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전거가 날아가는 대신 길을 막고 있던 승합차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 뒤쪽의 추격대를 덮쳐버리죠. 스필버그가 자전거를 띄워 동화 같은 환상을 보여줬다면 더퍼 형제는 방해물을 날려버리는 강렬한 액션으로 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른들의 억압을 뚫고 나가는 아이들의 초월적인 힘이죠. 이 장면을 볼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30년 전 E.T를 보며 느꼈던 그 벅찬 감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은 언제나 얼굴 없는 어른들입니다. E.T에서 정부 요원들은 처음엔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짤그랑거리는 열쇠 소리와 어두운 실루엣, 그리고 흉물스러운 우주복을 입은 모습으로 아이들의 공간을 침범하죠. 그들에게 E.T는 친구가 아니라 해부하고 연구해야 할 실험체일 뿐인 것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호킨스 연구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11이 파파라고 부르던 브레너 박사, 그에게 11은 딸이 아니라 냉전 시대를 이길 무기였습니다. 집안을 비닐로 감싸고 방호복을 입은 채 들이닥쳐 아이들을 겁주는 연출은 E.T의 시퀀스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80년대 소년 모험물의 전형적인 클리셰이자 주제의식입니다. 순수함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시스템과 그것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대결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자인 아이들과 11을 응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E.T가 하나쯤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11의 가발, 에고 와플, 마이크와의 교감, 자전거 추격전, 그리고 정부의 음모까지. 기묘한 이야기는 단순한 SF 드라마가 아니죠. 이것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리에게 선물했던 E.T에 보내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러브레터입니다. E.T의 결말은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E.T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엘리엇은 한 뼘 더 성장했죠. 나 여기에 있을게, I will be right here 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묘한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11도 E.T처럼 어딘가로 떠나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마이크의 곁에 남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더퍼 형제가 E.T를 오마주한 만큼 그 결말이 단순히 괴물을 때려잡는 해피엔딩 액션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란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눈물을 쏙 빼놓을 가슴 시린 이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엘리엇이 E.T를 떠나보내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1과 E.T의 가장 닮은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시즌5에서 11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나이트메어와 기묘한 이야기를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바이신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